26일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원내대표 말씀처럼 내란 종식이 우선이고 내란 진압이 우선입니다. 내란 동조 세력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 있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2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선출을 오늘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 결의를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빠른 임명 동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26일 오늘 늦은 오후까지 의사국 일정상 아마 6시 전까지 혹은 27일 오전에 탄핵안을 발의를 하고, 물론 한대행의 임명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나서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오전에 발의를 해서 27일 내일 2시 본회의에는 탄핵안을 보고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5일 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대행이 만약 임명을 한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라고 했지만 매우 새말적인 흠집내기로 보고 내란 종식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 그래서 지속을 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작고에 매달려서 본질을 흐리지 말고 지금 내란 종식 과정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내란 동일체라는 오명을 스스로 지지 않길 바란다라는 원내의 다수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뿐만 아니라 상설특검에 지체 없는 의뢰가 벌써 열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의뢰를 촉구하고 그 내란 김건희 특검의 신속한 공포 역시도 이걸 만약에 30일, 31일까지 미루게 된다면 하루하루의 국민적 손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고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적 염원을 80%에 가까운 탄핵 과정이 신속한 진행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는 28개의 법안 역시 상정이 됩니다. 교육위, 과방위, 행안위 관련 법안들 8개가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 국조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의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한기호, 유상범,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역시 전 과정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란 특위와 그리고 내란 국조의 적극적 협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마 31일 본회의에는 국조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선출하고요. 27일 금요일 아마도 오늘 오후나 이른 아침 탄핵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31일에는 내란 국조 승인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내년 2일과 3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상되고요. 30일은 운영위의 현안 질의가 예상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참석 의사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회의한 주요 내용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상 어렵다라고 봅니다. 어제 아마 대표 일정에 또 빠져 있는 거 보셨을 텐데요. 지금 상황을 내란의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전협의체에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과 달리 지금 정황 자체가 오히려 내란의 지속 내지는 내란 잔당들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다면 내란 극복의 이후 차후 과제보다 그 내란의 진압이 먼저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던가 특검 수용이 빠른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만 그 이후에 민생과 그 국민의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는데 지금의 80% 가까운 국민적 요구는 내란의 조기 종속, 조기 빨리 진압하는 것, 조기 진압.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탄핵 과정의 신속한 처리 과정이기 때문에 민의를 받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은
국정안전협의체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의하고 보고, 네. 보고 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니까요. 그거는 아직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28일 토요일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72시간 도래하는 다음 주 월요일 되겠네요. 그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튼 보고 계획은 27일 본회의 일정 안에 보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건 민주당 주도라기보다 의원들 개개별로 지난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시민사회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집회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알기로 지방에서 그 많은 산별적인 집회 및 그런 탄핵 촉구 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 내지는 서울 부근에 그런 자유로운 참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 조금 더 정확하게 당 쪽에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서 답드리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서 때문에 한덕수 탄핵하게 될 경우에 정족수가 150이냐 200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의장이 1차적으로 결정할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정족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 문제가 좀 공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교감이라기보다 지금 151석이면 되는 탄핵, 국무총리 탄핵을 계속 권한 대행이라는 이유로 200석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빠른 진행, 재판관 임명이라던가 혹은 탄핵 과정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탄핵을 완수하려고 하는 국민적인 바람과 반대에 있는 의견들이라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이고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의장께서 151석으로 의결을 말하는 순간이 전례가 되고 하나의 일종의 판례적 기능을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보다는 의장님의 해석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네. 그 역시도 지난번 한동훈 대표 때와 같은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대안이나 다른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나서 할 수 있는 얘기지 계속 가상의 상태에서 이렇게 독소 조항을 제외한 새로운 특검법을 낼 수도 있는데라는 가정 문법, if 문법만 벌써 제가 알기로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로 계속. 그런 부분 역시도 그 내란의 빠른 종식과 빠른 내란 진압에 대해서 오히려 쇠말적인 사소한 논의들로 눈길을 돌리려는 그래서 혹시나 실제로 내란 지속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민의힘에 대한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완전히 다른 그리고 독소 조항을 스스로 제거한 다른 특검 법안을 가져오고 난 이후에 논의는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상임위로 이제 법사위에서도 상임위에 다시 돌려보내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좀 순차적인 진행을 하자라고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그리고 과방위 행안위처럼 순차적인 그 법안 성안 과정을 거치고 그 회의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냥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합쳐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던 100개 정도의 법안이 그 회기 내에 올라갈 겁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공포 시점에 맞춰서
아마 이 재의결 역시도 2, 3일 날 할 수도 있겠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곡법을 비롯한 6개 법안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도 빠르게 재의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의 관례는 요건 약간 의장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본회의에 보통은 재의결이 되어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의장실과 논의해보고 의장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의장실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정확한 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